오늘의 여는 음악. 네, 책 읽기 전에 좀 수다를 떨어보면 오늘은 루시드 폴의 너는 내 마음속에 남아, 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뭐랄까, 요즘 알게 된 언니의 지인의 인스타그램에서 루시드 폴을 봤는데 맞다, 루시드 폴이 있었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제 오늘 루시드 폴의 이제 다른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저는 너는 내 마음속에 남아, 이걸 되게 좋아해요. 네, 선비춘 한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또 집중하며 오늘은 그냥 뭐랄까, 이 책을 계속 조금씩 같이 계속 읽어도 좋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라방은 쌩얼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음악을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패드를 어디다 놨나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이패드를 찾아가지고 아이패드로 음악을 이제 틀어놨어요. 핸드폰으로 라방을 하니까 못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악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톨파파는 누구시죠? 박톨파파? 네, 안녕하세요. 빠끼인가? 요즘 이 책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읽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라방에도 들어와 있지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줘야겠다.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자주 접하는 감정과 상황인데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 책이 좀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책을 읽기 전에 요즘 진짜 고민이 많은데 언니가 그랬어요. 아가씨 이제 피부 톤이 안 돌아온다며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0대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이지랄. 네, 40대의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어디냐, 이거 지금 기도로 들어가서 목소리가 살짝 그냥 한 부분을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제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무리한 것들을 싫어도 해낸다면
훗날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시키는 별의별 일도 싫은데 꾸역꾸역 감당할 여지가 있다. 복종은 습관이다. 성찰 없는 순종이 몸에 배면 자기의 좋음과 싫음의 감각은 퇴화한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어렵다. 시급한 건 자기 돌봄이다. 수능 고득점의 초석을 다지는 독서와 논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는 법을 들여다볼 기회와 자기 억압을 털어놓을 계기가 필요하다. 그게 나에게는 책과 글쓰기였는데 내 아이에게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구나.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엄마, 그리고 아내, 남편,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시선을 열어주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선을 열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은유라는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다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울더라도 정확하게 말하기 부분을 좀 읽을게요. 남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도 알고 보면 돈 버느라 불쌍하거든요. 강연을 마치고 질문 시간에 손을 든 중년 남성이 말했다. 난 강연 내용을 재빨리 복기해 보았다. 남자를 밉다고 했나? 그렇지 않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 겪는 곤란과 불편, 내가 만난 여성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을 뿐이다. 굳이 따지자면 남자보다 여자의 불쌍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남자에 대한 미움, 투정,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동정과 배려를 당부했다. 당황한 나머지 난 말을 얼버무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답변 시나리오를 짜보았다. 제가 남자를 미워한다는 느낌은 어떤 대목에서 받으셨어요? 전 여성의 삶을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은 여성이 겪는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방법,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한 대응책이라 결론지었다. 동시에 이상한 열패감이 들었다. 무작위로 날아드는 어떤 말에도 최대한 공손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일종의 말하기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은 얼마나 처량한지. 이는 괴팍함, 무뚝뚝함, 거침없음이 남성다움의 전유물로 여겨지듯이 친절함, 보살핌, 포옹성을 여성다움의 책무로 익혀온 강박일지도 모른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말하기는 늘 미끄러진다. 부정, 무시, 왜곡당한다. 글쓰기 수업에서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토론을 할 때 벌어지는 풍경이 있다. 함께 읽은 책의 내용에 공감한 여성 학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쏟아낸다. 살면서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기가 막혔던 일. 그러면 남성 학인들이
표정은 조용히 어두워진다. 급기야 나는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는데 왜 그러냐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면 말길이 끊긴다. 분노하는 여성은 우습지만 분노하는 남성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그냥 말한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한다. 책의 서사에 자극받아 억압되어 있던 자기 얘기를 꺼낸다.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말에 분물이 터지고 경험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것 뿐이다. 여성의 공적 말하기 기회가 드물기에 여성의 말하기를 듣는 기회도 없다면 그냥 듣고 있는 게 남성으로선 어렵고 어색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평생의 억울함을 터놓는데 잠시의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고 끼어드는 말은 제 스스로 힘을 잃는다. 한 지역에서 폭력과 존엄을 화두로 강의했을 때다. 청중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남성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소감을 말했다. 작가님은 살면서 폭력을 당한 적이 많나 봐요. 폭력을 많이 당한 것 같아서요. 어순을 바꿔가면서 반복했다. 그날 강의의 중심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폭력의 서사였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집, 폭력과 존엄 사이를 쓰면서 알게 된 국가폭력,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글쓰기 수업을 하며 발견한 일상의 폭력, 평소 무심히 사용하는 편견과 차별의 언어폭력 등등. 그건 누구나 예기치 않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리는 보고문이면서 타인의 고통에 무지하고 무심했던 데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하고 폭력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같이 모색하고 촉구하는 선언문이기도 한 아프고도 조심스러운 말들이었다. 질문자의 기습적인 발언은 나를 향하는 듯했지만 막상 나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집안일에 솔선하고 아내를 위해 산다며 자신의 눈을 빼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던져 희생하고 노력하는 천사 같은 남자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듯 했다. 이 낯설고 익숙한 상황,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살피기보다 자신을 불쑥 내세우는 남성성의 노출에 난 또 질렸다. 이번엔 정신을 집중해 말했다. 내 몸을 통과한 폭력의 기억에 대한 가치 폄훼를 바로 잡아야 했다. 당신의 발언은 내가 폭력의 당사자여도 문제, 아니어도 문제다. 용기 내어 자신의 아픔을 터놓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감흥한 사람들에 대한 결례이자 업신여김이다. 폭력의 피해를 개인의 박복과 불운으로 취급하는 것, 수치심을 심어주는 침묵을 강요하고 사적인 문제로 돌리는 관습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양산하고 방치하는지가 오늘 강의 주제라고 정리해 주었다. 물론 냉정하거나 초연하지 못했다. 맥없이 터진 눈물을 꾹꾹 누르며 말했고 그는 주저없이 사과했다. 자신이 강의 중간에 들어와 앞에 이야기를 못 들었고 인문학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그런다고 말도 덧붙였다. 선량한 눈매를 가진 그의 사과를 의심하진 않지만 변명을 듣고 나니 그의 언행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의 내용 파악이 어렵고 공부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스스로 말하도록 허락했고 기어코 한 수 가르치려고 들었으므로 내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매정한 남자와 결혼하여 내 아이를 낳고 살면서 분노와 비참으로 자주 속을 끓였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쓴 뒤였다. 웬 인터뷰어가 혹시 내가 인생의 짝을 찾지 못한 건 학대하는 아버지를 둔 탓이었느냐고 기습적으로 물었다. 그 질문을 내가 인생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제멋대로 가정하고 어이없게도 그 인생에 끼어들 권리를 주장하는 질문이었다. 리베카 솔릿은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해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다. 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학대하는 아버지를 둔 탓으로 단정하는 저 장면은 한국 사회의 장대한 폭력에 관한 서사를 한 여성의 트라우마로 간단히 환원해버리는 목소리와 겹친다. 남자도 돈 버느라 힘들다. 남자도 설거지한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목숨도 던질 수 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구절절한 말하기는 남자는 이렇다는 걸 알아달라는 한 줄 요약으로 돌아오고 난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나의 역량이나 경험 부족 탓이 아닐까 자책했으나 솔릿의 사례와 연결되어 보편적 젠더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남자들은 감정이입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젠더와 자신을 동일시해 보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백인은 유생의 인종과 달리 다른 인종에 동일시해 보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곧 자신만을 볼 뿐 남들은 보지 않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은 침묵하는 법을 익히고 남성은 감정을 도려내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가부장제는 인간 본성을 왜곡시키고 그 하자와 결함을 체화한 젠더 역할 수행을 윤활유 삼아 굴러간다. 말하기를 익히지 못한 여성이 공감을 배우지 못한 남성과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자니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맞추어 살자니 공부가 끝이 없다. 난 강연 중 눈물바람이 세 번째다. 두 번은 말하기가 혼자 울컥했다. 더 울어야 할 것이다. 내 나약함을 혐오하지 않기 위해 목표를 바꾼다. 울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 내 내면에 대한 고난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다가오는 침입자에 맞서서 훌륭한 문지기가 되는 것. 최소한 왜 그런 걸 묻죠? 라고 제깍 되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에 누가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뭐랄까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줄 침대들을 그냥 조금 더 읽어드려 볼까요? 편견, 무지, 둔감함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었다. 결핍보다 광이 늘 문제다. 타인의 말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들리기 때문이다.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동안 성급한 추측과 단정, 존재의 생략과 차별에 대한 예밀성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삶을 담아낼 어휘는 항상 모자라고 삶은 언제나 말보다 크다는 것. 이 예정된 말의 실패에 대한
황현사는 말과 시간의 깊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제 정신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로 소통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그 정신의 내용을 다 소통시키는 것은 아니다. 말은 복수의 인간을 상정하지만 정신에는 한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해당하는 몫이 항상 남아있다. 나의 편견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소망은 구체화됐다. 모두를 설득하기보다는 한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해당되는 목, 그것을 놓치지 않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무작정 혐오하기는 어렵다. 한 3분만 이 책 진짜 읽고 싶어요 라고 지금 댓글을 올려준다면 제가 선물로 이 책을 보내줄게요. 꽤 비싸요. 책값이. 요즘 책값이 한 뭐랄까 막 좀 비싸잖아요. 한 막 15,000원 막 2만원 막 이래요. 18,000원. 그죠? 책 좀 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도도전과제가 되면서 정말로 출판사에게 그리고 작은 출판사들에게 그리고 저자들에게 인쇄가 잘 흘러가고 중간에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쵸.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이 나에게 주는 게 15,000원어치는 되니까. 네, 언니네 케이크 손드셨습니다. 다들 좀 자신이 없어서 못 들고 있는데 네, 2분 더 남았습니다. 2분 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제 책 말고 책을 사서 선물로 드릴게요. 다들 네 착해가지고 네 올리브니트님 손 드신 거예요? 손 드셔야 선물로 사드리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1번 2번 지금 손댄 사람 1번 언니네 케이크 네 적어 놓을게요. 언니네 케이크 그리고 2번 모벨제이님 님의 아내님 네 올리브 니팅님까지 네 끝났어요. 안 들어져요. 손 됐어요. 지금 네, 한 분 더 드릴게요. YSY7011 끝났어요. 제가 손 드신 걸 못 봐가지고 네 언니네 케이크는 제가 직접 전달하고요. 모벨제이님은 제가 주소를 알고 그리고 올리브니팅님하고 YSY7011님 저에게 DM 또는 문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소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잠자기 전에 다 신청해서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또 하나 좋은 책을 추천하자면 네, 아침의 피아노를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곰돌이푸 뭐 행복한 건 매일이야 요 정도로 약간 가벼운 책은 아니에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요시요시 이렇게 하는 책은 아니고 그래 맞아 이렇게 약간 생각하게 하는 책. 네, 아침의 피아노. 네, 김진현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병상에서 쓰신 건데
괜찮아요. 요즘에 제가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면 요즘에 이 두 권. 완전 추천해요. 그래서 그랬고 오늘은 또 우리 커피빈 123님이 누구냐면 저희 엄마의 며느리인데 오랜만에 남이 읽어주는 책을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브니팅님과 YSY7011님 주소 꼭 남겨주세요. 제가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막 이렇게 책 막 추천해주면서 막 선물로 막 보내주고 그렇게 살고 싶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은면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자랑을 이렇게 해주고 떠나야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에게 유익한 게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도 나누고 싶은 말 뭐랄까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요.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이해야 할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티치 인사해. 안녕히 주무세요.